하고 자, 녹화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페이퍼는 저기 문혜희 선생님, 그 위스콘신 메디슨 선생님 성함을 잘 제대로 못 읽어가지고 바이센트 선생님하고 여기 이제 볼렌 선생님이랑 커런 선생님 계시니까 패트릭 커런 선생님 계시니까 뭐 그로스 모델링 이 정도 이름 들어가면 뭐 좋은 페이퍼라고 의심을 해도 될 만큼 빅네임 들어가 있습니다. 타이틀은 The Role of Coding Time in Estimating and Interpreting Growth Curve Modeling. Psychological Method 페이퍼고요. 2004년 페이퍼입니다. 저는 최재화고 GW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퍼는 SEM 페이퍼, SEM 위주로 이제 노테이션이 되어 있고요. Maximum Likelihood, 뭐 베이지안이나 이쪽은 아닌 것 같고, Linear Growth랑 Non-Linear Growth를 하긴 하는데 이제 Quadratic 그 Growth만 example로 보셨어요. 그 다음에 Primary Interpretation에 포커스해서 한 페이퍼고, 그 다음에 이제 코베리잇이 있을 때, growth parameter에 코베리잇이 들어왔을 때, 이 어떻게 interpretation 되나, 그 다음에 코베리잇 이펙트가 어떻게 달라지나, 이제 그쪽을, 연구한 페이퍼인데, 결국에는, 가장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게 coding of time.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시간을 어떻게 코딩하는가에 따라서 어떻게 이 리절트가 인터프리테이션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냥 primary interpretation 뿐만이 아니라 statistical한 conclusion까지 어떻게 바꿀 수 있나 없나를 조금 이렇게 정리한 페이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author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제 general framework.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parameter point estimate와 interval estimate가 그 타임을 코딩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general framework을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 페이퍼에서는 리니어와 growth curve 모델링을 이제 example로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precision, 그러니까 그 interval estimate랑 거의 비슷한 거죠. 예, precision, 특히 이제 statistical power가 어떻게 그 predict가 있을 때, growth trajectory에 대한 covariate이 있을 때, intercept과 그리고 slope를 predict하는 그런 predict가 있을 때 statistical power가 바뀌냐 안 바뀌냐 그리고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페이퍼입니다. 그래서 그로스 모델링 하시는 분들은 타임을 코딩을 할 수 있냐 없냐 할 때 아마 이 페이퍼를 사이테이션을 상당히 많이 할 수밖에 없게끔 정리가 잘 되어 있는 페이퍼고요. 뭐 background growth curve modeling 잘 해놓으셨어요. multi-level approach랑 SM approach 그리고 그걸 비교한 페이퍼들 그리고 맥컬럼 선생님하고 예를 들어서 뭐 이 그 벤틀러 선생님이 하신 이 페이퍼 같은 경우는 두 개를 비교한 페이퍼죠. 그래서 뭐 리터처럴이 잘 되어 있어서 혹시 조금 더 GCM에 대해서 아실 분들한테도 그 백그라운드 페이퍼 잘 제시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다른 백그라운드를 보면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what's wrong 이냐고 보면 relationship among growth parameter. 예를 들어서 이제 intercept하고 slope의 covariance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자꾸 바뀌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해온 거죠. 네.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이게 어떤 식으로 디폴트를 설정을 해야 되고 인터프리테이션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이런 그 코딩 업 타임을 고려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몇 개를 이렇게 리터처 리뷰를 해놓으셨고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covariance, 특히 이제 intercept과 slope의 covariance가 directly determined by the choice of how to code time. 그러니까 시간을 어떻게 설정을 하는지 뭐 1 year로 했던 거를 1 month로 한다거나 같은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zero가 어디에 그 reference point인 zero가 어디로 locate 하는가에 따라서 이 covariance value가 틀려지고 standard error도 틀려지고 statistical conclusion도 틀려진다. 이런 것들이 문제 제기가 되게 많이 되어
씁니다. 예. 근데 멀티플 리그레션에서는 저희가 이제 프레딕터를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이슈죠. 프레딕터를 어떤 식으로 스케일링을 해줘야 되나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 특히 이제 이 페이퍼가 메타 앤 웨스트 닥터 웨스트 선생님이 하셨던 페이퍼가 사실은 애널리티컬하게 드라이브를 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페이퍼인데 이제 relationship among linear growth curve component를 하신 거죠. 이제 타임 스케일을 scale of time을 체인지했을 때 linear growth curve의 relationship, growth curve component의 linear relationship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네, 그렇게 해주셨고 얘기를 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가사 윌렛 페이퍼도 이 페이퍼가 이제 그 expression을 이제 derivation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intercept하고 slope, 특히 이제 linear slope 사이에 relationship이 어떻게 바뀌는지, 코딩 타임에 따라서 어떻게 정확하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데리베이션이 나와 있습니다. 애널리틱하는 건 나와 있는데 이제 그게 포인트 에스티메이트만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뭐 라우덴부시 선생님 항상 얘기하셨죠. 이거 되게 중요하다. 우리 HLM 들으면 뭐 SES가 뭐 0인 게 뭐 예를 들면 SAT 스코어가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이면 0인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SES도 0인 게 말이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왜냐면 1, 2, 3, 4 이렇게 나가니까. 그러니까 SES의 평균일 때로 바꿔주는 인터프리테이션 때문에 바꿔줘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말이 안 되는 0가 말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뭐 이런 이 이유 때문에 스케일링을 강조를 하셨고 슈스터 그리고 반 아이 선생님도 이 인터프리테이션 때문에 아주 이게 크리티컬하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오셨어요. 근데 이제 이 페이퍼 아우터들이 주장하는 거는 좀 시스테매틱한 트리트먼트, 그냥 문제 제기만 하고 시스테매틱한 트리트먼트가 없었다. 이 코딩 오브 타임이 어떻게 모든 파라미터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특히 스탠다드 에러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 프레딕터가 있을 때 코베리에이스 있어서 인터셉트와 슬로프를 설명을 하려고 할 때 이 스탠다드 에러가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에 대한 페이퍼는 없었기 때문에 하려고 한다. 그리고 그게 이제 컨트리뷰션이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고요. 리니어와 쿼드래틱 그로스만 보셨고, 특히 이제 쿼드래틱 그로스 모델을 할 때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제가 센터링도 하고 그 다음에 orthogonal polynomial contrast 코드를 하는데 하지 말라. 예, 이런 것들이 일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제 일단 쿼드래틱 들어가는 순간 이 orthogonal polynomial contrast가 일을 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얘기를 여기서는 주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fractional polynomial 같은 경우도 같은 맥락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센터링을 하거나 orthogonal polynomial contrast가 하지 않고 그냥 쉽게 인터프리테이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써야 된다라고 뭐 이 페이퍼에서는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예. fractional polynomial도 polynomial 중에 하나니까 예를 들어서 그리고 finally 이제 precisional predictor growth modeling이 statistical power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코딩에 따라서.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코베리에이시 있을 때 어떤 뭐 클래스 이펙트라든가 individual 그 다른 트레이시 어떤 식으로 그로스에 영향을 미치나 뭐 스쿨 이펙트를 이제 보려고 할 때 코딩을 바꿔버리면 걔네들의 statistical power가 바뀐다고 분명히 여기서 이제 어떻게 바뀌는지 정확하게 이제 바뀌는 메커니즘을 이제 보여주고 있으셔서 저희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디폴트 스트래티지는 저희가 이제 센터링을 하거나 예를 들어서 이제 5, 6, 7, 9th grade가 있을 때 이제 센터링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센터링이 되겠죠. 예, 평균을 0로 바꾸는 게 이제 센터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를 5th year를 이제 0로 바꿀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뭐 9th year를 또 0로 바꿀 수도 있고 그런 방법도 있고 ABC 말고도 이제 orthogonal polynomial
코딩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Centering times는 제가 설명을 안 할게요. quadratic term 넣으면 뭐 아까 봤던 것처럼 한 다음에 each ABC 옵션에 따라서 이건 centering이 된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저기 람다가 ABC 형태로 되겠죠. 그렇죠? 네. 뭐 이런데 이제 여기서도 이제 센터링을 하지 말라는 게 이 센터라는 게 리서치 할 때마다 다르잖아요. 센터가 13th year가 센터가 될 때도 있고 그다음에 뭐 12 year가 센터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센터를 글로벌 센터가 아니니까 그 테스트 스페시픽, 그 데이터 스페시픽한 센터니까 그게 이 generalizability가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센터링을 recommend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orthogonal polynomial 케이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게 들어가는 orthogonal polynomial 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게 들어가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코딩을 바꿔줘야 되는데요. 이게 coefficient가 이런 식으로 하면 특히 뭐 linear term만 해도 그 intercept lower level, lower growth 그러니까 뭐 linear growth만 해도 설명이 거의 힘들지 않냐. 그래서 이거는 meaning of the lower order coefficient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difficulty가 있기 때문에 recommend 하지 않는다. 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How should time be coded? 뭐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좀 재미가 없는 얘기인데 easily and readily interpretable한 traditional method를 써라. orthogonal 뭐 이런 거 쓰지 말고 그냥 제곱하고 뭐 이런 식으로 써서 근데 이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할 거냐 하면 substantive research question에 맞는 걸로 써야 된다. 예를 들면 어디가 가장 나의 research question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근간으로 해서 코딩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좀 약간 김 빠지는 얘기로 결국 맞는 얘기인데 항상 리서치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약간 김새는 결과 비슷하게 이렇게 여기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람다 T 매트릭스 아까 보셨던 얘기인데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주는 이 람다에서 이 람다로 넘어가는 거를 이제 T 매트릭스를 했을 때 새로운 이 코베리언스 베리언스의 그 파라미터의 어떤 코베리언스 매트릭스가 이런 식으로 애널리틱하게 드라이브 된다 그랬는데 리니어 모델일 때는 이거는 뭐 사실은 스트레이트 포워드 하죠. 뭐 바뀌겠죠. 뭐 매트릭스 엘지브라 해서 왜냐하면 이게 람다 t가 뉴 감마 t가 뉴 감마로 만드는 거니까 뭐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코베리엇이 있을 때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는 children's weight이 이렇게 시간에 따라 변한다고 봐요. 5살과 13살까지 이런 식으로 바뀌는데 엄마의 weight이 one standard deviation higher 한 경우에는 children weight도 이런 식으로 나오고 엄마가 이제 one standard deviation 적을 때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trajectory가 있는데 아까 저희가 계산했었던 covariance matrix 이게 이제 결국에는 standard error를 잡을 때 parameter standard error를 잡을 때 쓰는 건데 그것을 apply를 해보게 되면 이 precision 그러니까 interval estimate도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왜냐하면 어떤 age를 기준으로 하는가에 따라서 이게 바뀌어진다. 그리고 그게 바뀌기 때문에 결국에는 statistical power 혹은 뭐 statistical conclusion이라고 얘기하는 게 낫겠네. 그리고 그게 origin of time, statistical impact from the origin of time 혹은 time coding에 따라서 이게 바뀌는 게 이거를 origin으로 봤을 때 그리고 뭐 6th grade를 오리진으로 봤을 때 statistical power가 틀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zero로 보는가에 따라서 어디를 reference point로 보는가에 따라 가지고 statistical power가 달라지고 여기서는 이제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weight and intercept 한 게 이렇게 달라지고 그 다음에 mother's weight과 그 slope의 또 차이도 이렇게 달라진다. statistical 파워 자체가 달라지니까 코딩할 때 상당히 아무 때나 그냥 시간을 코딩을 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이 페이퍼의 결론입니다. 사실은. 그러고 나서 summary는
또 되게 짧아요. summary가 아마 2paragraph밖에 안 나왔어요. 조금 뭐 소개를 하면 primary estimate랑 point estimate랑 standard error가 달라진다. 뭐 determined analytically인데 예, 그거는 예, 이해를 해요. analytically determined 될 수 있지만 결국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depends on specific substance question과 research design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아주 뭐 그냥 그 qualitative한 결과가 나왔고요. 당연하지만 예, 그리고 그리고 이제 하나만 하지 마라. 뭐 하나만 이렇게 제시하지 말고 여러 가지 옵션을 봐서 graphically present 하고 나서 뭐 결정해야 되고 그 프레젠트 할 때 이 primary substantive question에 맞춰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그냥 좀 끝나버렸어요. 처음엔 되게 exciting해서 읽은 거였는데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된 거죠. 이 문제가 해결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코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재밌는 거는 여기 이제 저널 사이트 가시면 요 저널 다운로드 받는 데고요. 닥터 바이센스 사이트 가시면 PDF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요. 거의 오픈되어 있는 페이퍼니까 좀 여러분들 다들 또 다른 분들도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닥터 커렌 사이트 가시면 이게 코딩 타임 그로스 모델링에서 이게 렉처가 있으세요. 선생님이 이렇게 여기서 이제 렉처를 해서 좀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비디오도 있습니다. 유튜브 비디오도. 예, 여기에 관련된 유튜브 비디오가 있어서 14분짜리 비디오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또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로스 모델링 플레이리스트도 선생님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비디오가 9개나 여기 이제 그로스 모델링 에피소드에 대해서 좋은 얘기들, nonlinear도 있고 뭐 time invariant, covariate issue도 있고 해서 한 15분, 20분 정도 다 비디오가 이제 9개나 만드셔서 다른 내용도 있어요. 카렌 선생님이 이미 다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2017년부터 시작됐는데 작년 초부터 시작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있었고요.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그 퓨처웍을 조금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니까 nonlinear가 확실할 때 코딩 타임을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가에 대한 페이퍼가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뭐 fractional polynomial을 하든 아니면 logistic growth를 하든 nonlinear가 확실하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쪽 부분에 좀 관심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log zero 같은 경우는 zero가 들어가면 define 자체가 안 돼요. log nonlinear 모델을 쓰면 zero라는 게 있을 수 없잖아요. 예를 1부터 시작해야 되거나 뭐 0부터 0부터 큰 숫자로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리미테이션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폴리노미얼 모델을 만들어서 저희가 할 때 여기 왜 저희가 배울 때 센터링을 하는 이슈가 이제 멀티콜리니어리티 있을 때 제곱하고 뭐 스퀘어하고 그랬을 때 멀티콜리니어리티가 자꾸 생기잖아요. 전반적으로 그 x를 스퀘어하고 뭐 3승을 하고 했을 때 그때 멀티콜리니어리티가 생기면 어떡하나 뭐 그런 이슈들도 왜냐면 코딩을 할 때 센터링 할 때 그것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regression은 그걸 recommend 하니까 interaction effect를 만들고 할 때. 네. 그래서 square term 들어갈 때 그게 이슈가 뭐 address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결론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왜 이거를 자꾸 코딩을 해야 된다고 allow를 해야 되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저는 시간인데 x가 그렇잖아요. x가 시간이라는 얘기는 네거티브가 나오는 게 말이 되는 그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해요. 예. x가 네거티브인 경우에 저희가 고려를 한다라는 게 레퍼런스 포인트를 자꾸 바꾼다라는 게 쉬프팅을 한다라는 게 그래서 어떤 모델링 그로스 모델링 프레임워크가 있는데 0는 무조건 스타팅 포인트가 되고 그 다음에 1이라는 거는 one unit of time으로 interpretation 되게끔 약간 ratio scale만 일을 하는 그런 그로스 모델링을 만들어버리면 저희가 이걸 코딩을 어떻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고민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네거티브 타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도 되니까요.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아무튼 그렇고요. 여기 favorite quote
는 the coding of time in growth curve modeling has important implication이다. interpretation 때문에. 그리고 이게 not transparent하다. resulting model이 한 게 not transparent하다는 걸 제가 이렇게 했고, 읽기 전에도 그랬고, 읽고 나서도 이게 transparent하지 않구나. 왜냐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좀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질문을 좀 받아볼까요? 빨리 끝냈죠? 네, 수고했습니다. 부탁 하겠습니다. 네. 저도 공감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어차피 오소그널리티 자체가 멀티콜 리니얼리티를 갖다가 비켜보자. 콜 리니얼리티를 갖다가 좀 이렇게 좀 줄여보자 해서 시작했는데, 그게 별 효과가 없더라는 사실을 갖다고 SEM에서도 우리가 많이 지적하는 부분이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뭐랄까, 이분들이 당연한 말씀을 하시는구나라는 느낌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다른 statistical power에 관해서는 저는 조금 아쉬웠던 점은 뭐냐면은 우리가 다함수나 그런 곳에서 차수가 올라가거나 그랬을 때 이제 well formulated라 그래가지고 차수가 올라갈 때 low level lower다 같은 경우에는 variance 자체가 스테이블하지 않고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로우 레벨에서는 많이 다루지 않는데 그런 부분하고 좀 연관해서 좀 설명이 좀 없었던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게 조금 아쉬웠어요. 저도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연하지는 않지만 좀 이렇게 고민했던 부분 중에서 해결책이 뚜렷하게 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쉬웠던 점이 좀 있었습니다. 네. 질문은 아니지만 다른 분 질문 있으세요? 코멘트 하셔도 돼요. 저는 20분 만에 정확하게 딱 끝냈기 때문에.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네네. 시간에 코딩을 하는 이 연구 세팅이 이제 모든 examinee가 같은 시점에 이제 측정이 된 거를 연구 세팅으로 가정을 하고 있는데, 어떤 연구 상황에서는 examinee마다 서로 다른 측정 시점을 가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SEM 상황에서 어떻게 그 문제를 딜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그거는 여기서는 스트럭처 이퀘이션 모델링 퍼스펙티브에서 바라보니까 이제 다 같은 메저먼트 포인트에서 측정이 됐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멀티 레벨 퍼스펙티브로 가면 HLM 어프로치를 하거나 멀티 레벨 어프로치 하면 같은 시점에서 메저 안 돼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랑은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왜냐면 다 해놓고 나서 너는 7th 이어에 했냐, 9th 이어에 했냐 해서 HLM으로 돌리면 되니까 그때도 코딩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5th, 7th, 8th 한 사람이랑 그다음에 7th, 9th, 13 하신 분들 코딩하는 거예요. 어차피 저희가 어떤 특정 그 중에 평균이라든가 전체 글로벌 평균으로 잡아서 쉬프팅을 할 거잖아요. 개인의 평균으로 잡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문제는 그냥 코딩하는 방법으로. 여기서는 이제 SM이니까 다 이쁘게 정해진 시점에 측정된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한 가지 좀 덧붙이면은 우리가 롱티튜드널 데이터를 할 때 타임들이 조금 베리언스가 좀 생기잖아요. 우리가 코호트 그거를 해서 웨이브 1, 2, 3 할 때 보통 보면은 정확한 시점에서 파티스펀트들이 매저되는 게 다를 수가 있고, 우리가 이그제미는 그런 게 아닐 경우에는 다를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그 베리언스를 갖다가 리서치 좀 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달마다 측정을 해야 되는데, 두 달을 기준으로 해서 한 보름 정도까지는 같은 시점으로 본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측정하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텀이 만약에 클 때, 예를 들어서
웨이브 1, 2, 3인데 1하고 2를 이 사람이 3를 갖다가 하는 그 시간에 했다. 그랬을 때는 미싱으로 처리해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게 좀 우리가 약간은 좀 퀄리테이티브와 좀 유사한 그런 좀 느낌이 있었어요. 그 타임 포인트 갖다 지정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 갖다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 요즘은 이제 적용을 많이 시키는 게 인텐시브 롱지튜드 데이터 어널리시스 그래가지고 타임 포인트들이 좀 많아지는 경우에 좀 스페시픽하게 웨이브를 갖다가 디터민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는 리서처들이 프리디터민된 그런 타임을 잡아주지 않나 네,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이 있는데 이 페이퍼에서 이제 예시로 들었던 시간을 코딩하는 다른 추천하지 않는 다른 방법들이 가지는 그러니까 다른 방법들을 적용을 했을 때 적용을 하는 레셔널이 뭔지가 조금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면 맨 마지막 포인트가 이제 중요해서 맨 마지막 포인트를 0으로 이제 잡고 앞에 시점의 타임 포인트들을 마이너스 값으로 이렇게 코딩하는 방법들이 예시로 이렇게 들어져 있는데 저는 많이 읽지를 못해서 임피리컬한 그 아티클들 많이 보지를 못했는데 이렇게 하면 실제 뭐 해석이라든지 실제 뭐 연구 문제에 더 이렇게 쉽게 이렇게 답을 할 수 있다든지 더 좋다든지 이런 레셔널이 있는 건가요? 모르겠어요. 뭐 있다고 주장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예. 아니 그러니까 아니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인터셉을 어디로 하는 게 리서치 퀘션을 보는데 앤서 하는데 가장 관심 있냐? 나인스 포지션이 가장 나에게 중요하다 그러면 거기를 인터셉으로 두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그 9학년을 그렇게 두는 거고 13이 나에게는 인터셉이다 그러면 이제 13을 0 오리진으로 이제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서치 퀘션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근데 코베리엇이 들어가는 순간 스태티스컬 파워가 바뀌기 때문에 나의 관심사가 코베리엇 이펙트, 스쿨 이펙트가 있네 없네 그리고 인터벤션을 내가 스쿨 레벨로 줬다거나 클래스 레벨로 줘놓으면 인터벤션 이펙트가 가장 잘 나오는 쪽으로 오리진을 바꿔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완전히 이거는 다른 곳으로 흘러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 치링이잖아요. 스태티스컬 치링이잖아요. 자기가 이제 돈 써놓고 자기가 돈 쓴 게 정당화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매니플레이트 하는데 저희처럼 이렇게 박사들이 몇이 앉아 있어도 이거를 디텍트하기가 쉽지가 않고 트랜스페런트하지 않는데 트레이닝 제대로 못 받은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막 그러고 진짜 이 인터벤션이 시그니피칸 이펙트를 줘서 학생의 슬로프를 드립타 해주는구나 하고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위험한 거죠, 사실은. 이게 위험한 얘기예요. 왜냐면 대부분의 돈이 어디다 쓰여지냐면 그 슬로프를 드리프팅 하는데 저희가 천문학적인 돈을 써서 지금 그로스 커브 모델링을 하고 어카운터빌리티 시스템을 만들고 학생의 트래젝토리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예, 그걸 인터벤션을 찾고 그리고 모더레이터를 찾고 하는데 이거 완전히 진짜 장난질하는 스태티스컬로 장난질하는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이런 페이퍼가 나온다는 얘기죠. 죄송합니다. 저는 드는 생각이 이런 이제 일종의 뭐 관행은 아니고 여러 시간 코딩을 이렇게 역으로 한다든지 뭐 이렇게 바꾼다든지 하는 거는 좋은데 그렇게 했을 때 오리지널로 이렇게 코딩을 한 결과랑 비교를 해서 그런 어떤 센서티비티라든지 그 어떤 변화를 실제 보인다든지 또는 큰 변화가 없더라. 여기 페이퍼 같은 경우 슬로프 같은 경우는 변화가 없는 걸로 나왔잖아요. 그 포인트 에스티메이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further investigation 어디까지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sensitivity와 관련된 그런 인덱스라든지 또는 뭐
가이던스라든지 이런 거를 제시해 줄 수 있는 페이퍼가 조금 나오면 실제 인피니컬 리서처들이 이런 실제 퍼블리시하는 단계에서 한 개의 코딩 방법만 사용해가지고 얻어진 결과를 리포트하지 말고 실제 어떠한 방법들을 적용을 해봤고 변화하지 않는 거는 어땠고 변화했던 거는 또 어떠했더라 이런 가이드가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아름다운 말씀이십니다. 근데 감사합니다. 그건 누가 하나요? 메서다우지 스터디 하잖아요. 엠피리컬 리서처들이 그 정도 수준을 못 해내요. 결국에는 그 데이터 놀고 이렇게 센서티브 터널 쫙 해가지고 여기 있는 매트릭스 엘지브라 써가지고 예를 들어서 해가지고 이렇게 코딩을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코딩을 하면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는 이제 딴지는 걸 수 있는데 applied 리서처들이 과연 그걸 할까? 해낼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저희가 잘해야 되는 거죠. 저희는 이제 주로 model of fortune이니까 돈 주면 하잖아요. significant 결과를 만들어주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모델러들이 ethnicity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것도 알고 조심해야 되고 그런 거에 휩싸이지 않게끔 해서 메서다우지스트를 해줘야 돼요. 어플라이드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거 몰라요. 이게 뭔지도 모르고 특히 이제 코베리에이시 들어가요. 포인트 슬로프나 인터셉은 괜찮아요. 근데 인터벤션 이펙트들이 이제 들어갔을 때 슬로프에 대한 코베리에 들어갔을 때 항상 바뀌어요. 데이터를 해보면 바뀌더라고요. 정말 그 significance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아까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suggestion 있죠. 그로스 모델링 할 때는 zero를 어떤 스타팅 포인트로 잡자라는 거예요. 인터벤션 상황에서 그러니까 인터벤션이 시작된 점 혹은 뭐 fifth grade로 잡고 유닛은 1이어나 뭐 이것으로 픽스트를 한 상태에서 이게 그 자유도를 주지 않는 거죠. 그로스 모델링 할 때는 항상 어떤 제너럴한 프레임워크를 주고 시작을 하면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게임을 하잖아요. 안 그러면 그냥 막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펙트 찾았다고 계속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여러 가지 주장들 중에서 우리가 모델을 갖다가 사실상 빌드업 해 나갈 때 좀 컴플렉스한 걸 나갈 때 이제 어플라이드 리서처들이 좀 모델을 매니플레이션 해요. 예를 들어서 SES하고 슬로프하고 그런 곳에서 인터랙션 텀 자체가 시그니피컨트 하다고 나왔을 때 그 메인 이펙트 텀 자체가 얘네들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모델에 좀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막 드랍을 시킨다고요. 그런 어떤 모델에서 매니플레이션 자체를 갖다 방지하기 위해서 the well formulated라 그래가지고 모든 higher order interaction term이 들어갔을 때 모든 lower order term을 갖다 넣게 돼 있어요. 그래서 폴리노미얼 같은 경우도 3차, 4차까지 간다고 했을 때 모든 1차부터의 폴리노미얼들이 다 들어가야만 그게 우리가 모델을 할 때 좀 레시널이 더 높아진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자체가 모델 갖다가 선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밸리드한 경우가 되더라고 나왔던 것들이 이제 랜덤 이펙트 모델 하면서 그 페이퍼가 몇 개가 있어요. 제가 한번 올려드릴 건데 그런 것처럼 뭐랄까 많이 매니플레이션을 갖다가 하지 않으면서 밸리드한 방법을 갖다가 서제션 하는 것들이 조금 나와 있다는 거죠.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거 좀 최선이 아닐까. 네. 그런 거고. 아까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제 레셔널을 찾을 때 코딩에서 레셔널이 또 뭐가 있을까. 아까 책을 좀 잘 지적해 주셔가지고 그 인터셉트의 인터프리테이션 자체가 굉장히 우리 그 에듀케이션이나 소셜 사이언스에서는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 또 다른 한 가지 제일 처음 시작할 때는 그 오토고널리티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멀티코어 리니어리티를 갖다가 없애기 위해서 오토고널리티를 갖다가 주장하면은 그 인디펜던스가 돼가지고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코딩 자체가 우리가 쉽게 하듯이 그렇게 뭐 제곱시키고 그 다음에 세제곱시키고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먼저 코딩을 하고 난 다음에 제곱이나 세제곱시켰을 때 인디펜던스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레셔널이 확보가 되는 그래서 이제 그걸 또 서제션을 했었는데 지금 이 페이퍼처럼 그게 그렇게 우리가 필요한 인터프리테이션 하고 할 때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더라. 뭐 이런 것들 갖다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예, 레셔널 갖다 찾으려면 그게 좀 찾을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김 박사님 도움 됐습니까? 김민선 박사님 나한테 오토고널 코딩하는 거 보내셔서 내가 그 마음 때문에 이 페이퍼를 열심히 읽었다니까.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다 모든 질문과 여기서 마치면 질문과 모든 것들이 40분 안에 딱 끝나는 아름다운 발표가 되었습니다. 마쳐도 될까요? 네. 네. 일단 요거 마치겠습니다.